지금 설명드린 내용은요, 이제 코텍스 A 시리즈의 프로세서의 캐시 스펙인데요. 이 보시면은 이제 캐시는 이제 멀티 캐시로 좀 설계가 되어 있는데, 캐시는 이제 L1 캐시, L1 캐시가 있고요. 그리고 L2 캐시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프로세서의 스펙을 보면 이제 프로세서가 일단 어떤 그 클럭 스피드를 먼저 확인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 다음에 보통 언급되는 게 캐시의 캐시의 사이즈죠. 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L1 캐시의 사이즈, L2 캐시의 사이즈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프로세서가 이제 프로세서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여기 내부에는 L1 캐시, L2 캐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이제 코어텍스 A7, 코어텍스 A 뭐 15, 코어텍스 A53, 코어텍스 A57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 예, 회사마다 그 제품을 개발하는 이제 정책이 다르긴 한데 대부분 SoC 업체에서 어떤 프로세서를 탑재할지 이제 결정을 하거든요. SoC 업체 아니면 이제 MCU 업체일 거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프로세서를 어떤 프로세서로 탑재할지 뭐 이제 어떤 제품 개발 업체에서도 결정하긴 하는데 최근의 트렌드는 대부분 SoC 업체에서 결정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이 스펙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히 L1 캐시와 L2 캐시의 사이즈를 뭐 큰 이제 크게 커스터마이즈를 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씩 조금 캐시를 늘린다든가 라는 방식으로 커스터마이저를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암 스펙 문서를 보시면 이제 암 스펙 문서가 보통 그 암 아키텍처 문서를 보시면 그 implementation defined라는 그 표현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네, 그 표현이 사실 제가 최근에 그, 그 AMD 네. 그 AMD에서 제공하는 스펙 문서를 봤는데 그 스펙 문서에서도 그 표현이 있더라고요. implementation defined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이제 용어는 SoC 업체가 알아서 구현할 내용이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그렇게 음,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L1 캐시 내부에는 그 데이터 캐시와 인스트럭션 캐시를 뭔가 같이 좀 에런 캐시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L2 캐시는 데이터 캐시, L2 데이터 캐시, 그리고 L2 인스트럭션 캐시가 따로 존재하도록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같은 ARM V8 아키텍처라면 ARM V8 아키텍처에서 정의된 그 다양한 인스트럭션들이 있잖아요. 네. 인스트럭션은 사실 코텍스 A53이나 코텍스 A57에 이제 같이 공용으로 사용이 되지만 근데 내부에 그 프로세서별 내부의 하드웨어적인 디자인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음, 이렇게 약간 캐시의 사이즈가 다르고 그리고 이제 캐시를 구성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통 프로젝트에
스펙을 정하실 때 그때 참고를 뭐 하죠. 네.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 네네. 근데 그 iCash랑 D캐시 요렇게 막 최근에는 이제 IM노트에도 질문도 올라왔는데 ITLB, DTLB 이렇게 따로 있고 그러니까 그 트랜슬레이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캐시 역할도 하잖아요. TLB 자체가. 근데 ID 이렇게 나눠 놓으면은 여기에서도 이제 보면은 57 같은 경우에 48 킬로바이트, 32 킬로바이트 이렇게 사이즈가 다른데 그 통합으로 있을 때보다 인스트럭션이랑 데이터랑 나눠 놓으면은 더 좋은 점이 있을까요? 저 약간 그게 궁금해져 가지고 네. 네. 이렇게 많이 나누는 게 저는 이제 하드웨어 쪽도 이제 제 전공이 전자과다 보니까 RTL도 소스를 좀 보거든요. RTL도 다이어그램도 보고 소스도 보는데 이런 구조가 많아가지고 리스크 5도 이렇게 다 나누더라고요. 인스트럭션 데이터랑 그래가지고 좀 궁금해서 사이즈 다른 건 또 되게 좀 그렇고 왜냐면은 뭔가 인스트럭션이 이제 인스트럭션이랑 비교했을 때 그러면은 인스트럭션이 더 캐시가 많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요거 48, 32로 봤을 때. 네. 그래서 좀,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암이란 회사가 이제 프로세서의 스펙을 디자인할 때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최대한 좀 여러 업체들이 이제 자신이 디자인한 암 프로세서를 사용하기를 원할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암은 굉장히 유연한 라이선스 정책을 좀 굉장히 유연하게 라이선스 정책을 가져가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해당 암코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스펙을 내놓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암 CPU에 올라가는 그 소프트웨어가 사실 뭐 여기 지금 스터디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리눅스 기반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물론 저도 뭐 리눅스 커널을 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발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암코어 위에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돌아가요. 뭐 대표적으로 뭐 여러 이제 RTOS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베어메탈 코드도 돌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부트로더의 기능을 또 좀 되게 변칙적으로 활용해서 부트로더에서 계속 부트로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리눅스 커널과 같은 이미지를 로딩하는 역할이 부트로더잖아요. 근데 네. 부트로더를 이제 칩셋 검증용으로 계속 이제 RTOS화해서 실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캐시의 이 범위가 있잖아요. 이 네. 범위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사실 소프트웨어적으로 봤을 때 이 에런 캐시 어떤 용역을 사실 인스트럭션 캐시로 사용될지 데이터 캐시로 사용할지는 사실 설정할 수 있는 명령어가 없어요. 음, 안V8에는 그런 명령어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사용할 소프트웨어의 성격에 맞게 거기에 맞게 이제 다양한 스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사용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잠깐 제가 제 추측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iCache가 더 많잖아요. 네. iCache가 48KB면은 CPU 그러니까 클럭이 44만 8천 개 돌아가면은 저거 끝날 거고 대부분 어셈블리를 보면은 이제 뭐
한 절반, 그러니까 그냥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한 절반 정도는 레지스터 안에서 놓을 거란 말이에요. 캐시 안 거치고 데이터, 그러니까 주 메모리를 한 신경 안 쓰고 레지스터와 얘기를 하다가 연산이 끝나면은 메모리 이제 주 메모리 번지수에 저장하는 것들이 절반. 이런 분포로 본다고 하면은 데이터 캐시보다 인스트럭션 캐시 쪽이 인스트럭션 캐시는 그냥 그러니까 프로인 카운터 쭉 읽을 테니까 아마 인스트럭션 캐시가 더 큰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꾸준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실행이 되는 뭐 이제 RTOS에서는 이제 이 프로세스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저 프로세서에서 제시된 스펙을 활용하면 좀 더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제품에서 예, 보통 사용되지 않나 싶어요. 네, 어디까지나 추측이 같습니다. 근데 저도 뭐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근데 사실 이게 뭐 정답이 있는 건 같진 않고요. 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IP 로직 디자인까지는 사실 그렇게 많이 코드를 못 봤기 때문에 좀 상세한 내용까지는 사실 제가 좀 이렇게 지식이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SOC 업체분들, 개발자분들한테 좀 많이 물어보는 편이긴 한데, 근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스펙에 맞게 쓰는 게 정답이라고. 그 예. 용범님이 질문 하나 채팅으로 주셨는데 X86은 레벨 3 캐시까지 있는데 ARM은 레벨 2까지만 쓰는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아, 예. 좀 이따가 이제 설명드릴 내용이에요. 네. 네. 좀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그때 다시 음,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